네, 이렇게 우려했던 대로 설에 모였던 일가족이 감염이 됐고 그 여파로 관련 접촉자들이 또 잇따라 확진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금요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서 세부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부산시 복지건강국 안병선 국장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설 연휴도 상당히 가슴을 졸이시면서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던 게 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 확산 추세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설 연휴에 가족 간의 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저희가 사적 모임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하였습니다만 네. 오늘 발표에서 봤듯이 부산에서도 역시 가족 간의 감염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족 간의 감염 사례가 저희가 흐트러진 어떤 방역에 대한 체계를 통해서 지역 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외국의 사례에 보면은 예방 접종을 앞두고 굉장히 방심한 틈을 타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어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 같은 시기에서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면 다시 4차 유행이 온다라는 전망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이 좀 엄중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리 두기는 한 단계 내려갔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예방 접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상당히 위험한 지금 시점인 건데 부산도 오늘 이제 2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산의 확산세도 전국 규모와 비슷하게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지난 연휴 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부산을 다녀가시면서 부산의 접촉자 중에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부산도 여전히 수도권의 확산세와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부산은 타 지역과 다르게 특강역시 중에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데다가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이 많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감염이 바로 이런 고위험 시설의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지금 방어를 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정부가 이제 백신 예방 접종 관련한 계획을 내놨는데 부산은 언제부터 어디서 누가 어떻게 접종을 하게 되는지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지금 현재 계획으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이 가장 먼저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한다면 다음 주에 이제 저희 부산으로 배송이 되고 이르면 2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약들은 일단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입소자나 환자,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만 15일 날 질병관리청에서 만 65세 미만에서만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65세 미만의 접종을 하고 또 이후에는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119 구급대나 우리가 방역과 관련된 대응 인력들에 대한 접종을 3월 말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 접종 제외 이건 왜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까? 이게 아직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다 끝난 게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성은 충분히 외국 사례에서 안전하다라고 나왔지만 65세 이하에서의 임상적 그 결과들이 많이 축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 효과성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임상 결과가 조금 더 축적이 된다면은 아마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는 접종이 유보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백신이 여러 가지가 지금 도입될 예정 아니겠습니까? 일단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먼저 사용이 될 것이고 이후에 뭐 화이자,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까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백신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어떻게 그 선택의
그 여지가 있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선택을 네.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예방접종은 국가가 예산을 모두 다 드리고 그리고 국가가 가장 최선의 방법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예방접종 우선 순서에 따라서 그 시기에 도입되는 약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본인이 이 약을 맞지 않겠다라고 네. 하신다면 예방접종 순위는 가장 후순위로 뒤로 밀리게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백신 어떤 종류의 백신이 어떤 순위에 배치되는지에 따라서 또 선택을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일단은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예방접종 백신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네. 지금 외국 제약회사에서 실제로 이제 계약된 것과 조금 일정이 다르게 들어오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연기하신 분들은 차후에는 뭐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예. 본인이 맞지 않으면 가장 끝순위로 가장 후순위로. 예, 후순위로 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는 11월 전국민 면역 이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단 면역 형성에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 그 예. 예방접종은 저희가 적극 권고를 하고 또 국가가 모든 예산을 들여서 접종을 하지만 본인이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에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특히 본인이 뭐 고위험 시설이나 다중이용 시설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우리 그 K방역의 힘이 우리 시민들의 참여와 공동체의 힘으로 이루어낸 방역이거든요. 예방접종도 역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여서 집단 면역을 만들어냄으로써 K방역의 성공 모델이 예방접종에서도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백신의 어떤 부작용 사례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좀 불안감을 키우는 또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부작용에 대한 대비 어떤 조치가 좀 준비가 돼 있는지 안심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그 외국 사례에서 지금 접종을 먼저 시작한 데서 이상 반응과 관련된 보고들이 옵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이상 반응들이 국소 반응인 뭐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발적 등이 있고 또 전신 반응으로서는 약간의 몸살 기운이나 미열 등이 동반되지만 대부분 한 2, 3일 내에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기존의 접종에 비해서 더 이상 반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라는 반응들이 조금 더 빈도가 있다라는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방접종센터에는 예방접종을 하고 남은 일정 기간 동안에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의료 인력을 대기를 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119 구급차가 항상 대기하고 응급센터와 연계 체계를 만들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의료 인력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면 아나필락시스도 모두 다 극복 가능한 증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은 예방접종 전까지 어떤 방역의 수칙들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그 일만 좀 잘 해주시면 그렇죠. 네, 뭐 4차 유행을 좀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방접종 앞두고 이게 감염의 그 수치가 좀 낮아져야 우리가 예방접종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조금은 더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쓰시고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올 가을에는 조금 더 편안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